아니, 후진국인 나라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기술력은 우리 일본이 최고 아니었어? 여기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일본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깜짝 놀랄 일을 겪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는데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츠바사라고 해요. 도쿄에서 테크 기업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일본이 기술 분야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아직 후진국이라고 믿었던 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평범한 아침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맑고 쌀쌀한 날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스타트업의 다음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평소와는 다른 다채로운 색의 봉투가 있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봤던 평범한 편지들과는 너무 달라서 제 심장이 설렘과 호기심으로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 편지를 열어보며 어떤 소식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요. 편지 안에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기술 컨퍼런스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최신 혁신 기술을 직접 보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을 왜? 나는 항상 한국이 일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난데 한국에 굳이 가서 배울 게 있을까?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 아니었어? 나는 이 컨퍼런스가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평소 내가 무시했던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 반응은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드라마들로 한국의 문화를 접한 적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던 시점이기도 했었거든요.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기술을 보는 생각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그 호기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 초대를 계기로 잃어버린 그 신비로움을 다시 찾을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 편지를 팀원들과 공유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제가 컨퍼런스에 대해 언급하자 눈빛 속에 흥미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라는 한 팀원의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한국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곳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내 업무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오후 내내 저는 그 초대장을 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창가에 앉아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서울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사람들로 넘치는 도시를 그려보았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기술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제 마음속의 모험에 대한 설렘이 점점 커져갔어요. 제 마음은 이 기회를 잡으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히 제 사업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해 가진 생각이 직접 보고 경험할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컨퍼런스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저는 등록 양식을 작성해 보내기로 했어요. 제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올라 새로운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어릴 적 읽었던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대감이 한껏 솟구쳤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꿀 기회였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기술과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랐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 뜻밖의 초대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요. 저는 이 여정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길 초대드려요. 공기 중에 느껴지는 설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함께 느낄 수 있으신가요? 때로는 뜻밖의 초대가 가장 놀라운 모험으로 이어진답니다. 초대의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은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도쿄를 떠나 한때 제가 깔보던 한국의 서울로 여행을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감정은 복잡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새로운 곳을 제 눈으로 보고 그곳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어요.
비행 당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기며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몇 권의 노트, 그리고 언제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제 가장 좋아하는 여행책도 잊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나서며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자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쿄의 거리들을 바라보며 다른 활기찬 도시에서의 삶은 어떨까 상상해 보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쓰인 안내판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을 보며 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제 심장은 약간 더 빨리 뛰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을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가족, 여행객, 그리고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 따뜻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함께 서울로 향하는 다른 여행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을 무척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제 경험도 그렇게 멋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제 자리를 찾아 자리에 앉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창밖으로 도쿄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가 펼쳐진 모습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구불구불한 도로와 반짝이는 건물들을 보며 잠시 눈을 감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혀 다른 문화를 탐험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선입견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현대적인 거대한 공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과 친절한 안내판, 그리고 다정한 직원들이 가득했어요. 도쿄에서 보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밝고 깨끗하며 환영하는 느낌의 디자인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으며 저는 제 마음속에 따뜻한 환영을 느꼈어요. 비록 새로운 나라에 있는 것이 약간은 긴장되었지만요. 넓은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곳곳에 눈길을 끄는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반짝반짝 깨끗한 바닥과 현대미가 돋보이는 벽면,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이곳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곧이어 대합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현지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환한 미소에 저는 금세 안심이 되었어요. 가이드는 서울 곳곳을 안내해드릴 생각에 신이 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방문할 만한 멋진 장소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와 중요한 명소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경청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거리는 분주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눈부신 네온사인, 깨끗하고 넓은 도로들을 보며 이 도시는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솔직히 어쩌면 이곳도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는 한국 문화의 작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근면, 존중, 그리고 친절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롭게 감탄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여정은 마치 작은 모험 같았고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호텔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직원들은 제 짐을 도와주고 방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방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모든 의구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 첫날 저는 이 모험의 모든 순간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 제가 믿었던 것보다 한국에는 훨씬 더 많은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공항 도시의 거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은 제 시각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 멋진 여정이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에는 유명한 고속열차인 KTX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 후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분을 만났어요. 오늘은 현지인처럼 도시를 느끼며 한국이 자랑하는 놀라운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깨끗한 거리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설렜어요.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밝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역에 도착하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KTX역은 정말 거대했어요. 반짝이는 바닥과 열차 시간표가 표시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빠른 열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되었지만 가이드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가이드분께서 열차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경청하며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놀랐어요. 잠시 후 탑승 시간이 되어 열차에 올랐어요. 저는 깨끗하고 신선한 향이 나는 넓은 객차에 들어갔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각 자리마다 작은 스크린과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밖의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들판, 강, 작은 마을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열차 내부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과 열차의 잔잔한 웅얼거림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자신만의 여행 모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대화 덕분에 여정이 훨씬 짧고 즐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역에서 열린 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잠시 주위가 산만해진 사이 제 안경이 얼굴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거든요. 안경 없이는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불확실해져서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섰고 마침 지나가던 열차 승무원이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렸고 그분은 같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 근처에 작은 안경점이 있어서 제 안경을 빨리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안도와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채 가이드분과 함께 몇몇 친절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열차를 내려갔어요. 안경점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게는 작지만 밝았고 현대적인 도구들과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안경점 주인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바로 제 안경을 살펴보셨어요. 저는 바람 때문에 안경이 떨어졌다고 설명드렸고 곧바로 금방 고쳐주실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놀랍게도 디지털 시력 검사와 안경 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딱 5분 만에 끝났어요. 거의 마법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인분과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한국의 세심함과 신속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리된 안경을 받아 착용하니 다시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감이 생기고 걱정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 작은 해프닝이 오히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 경험이었어요. 기차에 다시 탑승했을 때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작은 사고조차도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빠르고 부드러운 기차 여행과 안경 수리. 경험 덕분에 한국에는 저를 기다리는 놀라운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 멋진 여행에서 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 관한 경험. 오늘은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고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북받쳐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예전 제 생각 때문에 아직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그래도 이번이 제 시각을 바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거대한 현대식 건물 같은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어요. 입구는 밝은 배너와 시간표, 방향을 안내하는 디지털 스크린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곳곳에는 웃으며 서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생들, 전문가들, 발명가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목표로 뭉쳐 있었어요. 저는 강당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무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큰 스크린에는 컨퍼런스 제목이 띄어져 있었고 친근한 목소리에 한국어 연설자가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연설자는 우리 기술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며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이루어낸 놀라운 발전과
저희의 노력과 창의력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연설자는 한국이 혁신의 땅이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은 발명 하나, 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열정, 팀워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회식이 끝난 후 컨퍼런스는 여러 세션으로 나뉘었어요. 저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관한 세션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가득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다양한 기기들, 말을 걸어오는 스마트 기기들,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로봇까지 있었어요. 제가 몇몇 기기를 직접 만져보니 너무 매끄럽고 신속하게 작동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한시연은 정말 놀라웠어요. 젊은 한국 발명가 한씨께서 거의 즉시 여러 언어로 음성을 번역해주는 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간단한 말로 기기의 작동 원리와 해외여행이나 국제 비즈니스에 왜 유용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열정과 에너지는 전염되어 저도 자연스럽게 질문 몇 가지를 드렸고 한씨께서는 친절하게 답해 주시면서 제가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지식과 자신의 일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에 감탄했어요. 그 후 다른 세션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간단한 말과 그림, 그리고 영상 클립까지 사용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들의 열정은 진심이었고 저 역시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렸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솔직한 답변과 환한 미소를 보며 위대한 아이디어는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가득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꿈을 나누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예전의 의구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배울수록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이곳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열정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컨퍼런스 홀을 나서며 마음 한켠에 따뜻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제 옛 생각에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강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은 혁신과 팀워크에 빛나는 본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래가 기대되었고 이 눈을 뜨게 해준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놀라움과 배움, 그리고 새로운 꿈이 가득할 그 장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궁금한 마음에 서울을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보고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놀라운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낮에도 가로등이 밝게 빛났어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모든 모습에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한강 근처의 한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어요. 공원은 푸른 나무들과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놀고 가족들은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저는 마음이 차분하고 행복해졌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기분 좋은 한국 학생 지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은 처음 오신 거예요? 라고 지수는 간단하고 분명한 일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츠바사예요. 도쿄에서 왔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수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수의 다정한 어투 덕분에 우리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갔어요. 지수는 서울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 취미, 그리고 도시에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기술, 예술 발전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선생님들의 노력과 동료 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신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국이 밝고 열정적인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배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화 도중 지수는 공원의 모습을 간단하게 스케치한 작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주변 자연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그림은 단순했지만 생동감이 넘쳤고 강의 부드러운 곡선과 꽃잎의 섬세함이 잘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재능과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창의성과 배려로 꽃피우고 있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지수는 저를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고 함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은 아늑하고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밝은 조명, 편안한 좌석, 그리고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빵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지수의 친구들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도쿄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테크 기업가로서의 제 일을 설명드리며 항상 일본의 혁신을 존경해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에 비해 그들은 한국에서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와 멋진 앱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수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옛 의구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진심 어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빠른 열차와 현대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함께 나누는 깊은 공동체 의지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 따뜻한 얼굴들, 그리고 진솔한 대화들이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따뜻함과 창의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제 여정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미래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소중한 경험임을 이해했어요. 제 마음은 진정으로 열렸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모험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기쁨과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운 것들과 경험한 모든 일들이 저를 설레게 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놀라운 기술들을 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했어요. 이제 호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제 여정이 여러 방면에서 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저는 활기찬 시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는데 그곳에는 다채로운 노점들이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어느 작은 가게 앞에서 한 할머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님께서는 제게 전통 한국 간식이 담긴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시며 즐겨 드세요.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작은 행동이 한국의 환대 정신을 상징하는 것임을 느꼈어요. 걸음을 옮기며 저는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감동적인 강연들을 떠올렸어요. 언어 번역 기기를 보여주신 젊은 발명가 한 씨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주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 덕분에 저는 혁신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일 꿈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 일본과 한국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컨퍼런스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넓은 창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제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모두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라고 제 생각을 전했어요. 친구들은 이해와 설렘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비록 우리 삶이 많이 달랐지만 이 새로운 친구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또한 저는 지수의 단순한 그림이 강가의 공원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담아냈는지도 떠올렸어요. 그녀의 작품은 모든 곳에 창의력이 존재하며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재능을 나누면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을 따라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를 실어 나르는 것을 들었어요. 강가에 서서 도심의 잔잔한 웅얼거림을 듣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에서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의 의심들이 제 마음을 닫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모든 추억들을 뒤로 한 채 가방을 천천히 챙겼어요. 찍어둔 사진들 속에 웃는 얼굴들, 밝게 빛나는 거리들, 따뜻한 대화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이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길, 희망과 친절,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 한껏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제 일에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불어넣으며 혁신의 정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다시 제게 소중한 친구이자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한국을 다시 찾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서울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친절히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으며 함께 노력할 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생각들을 안고 저는 눈을 감으며 새로운 꿈과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고대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님들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